안녕하세요. 오늘은 12지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묘진 할 때 그 진이죠. 이 진을 역시 우리가 그 진에 대해서 그 네이버 한자 사전에서는 뭐라고 했나 한번 찾아봤어요. 했더니 별 이름이다. 그 다음에 수성이다. 그 다음에 별의 총칭이다. 그 다음에 12지의 다섯 번째이다. 그리고 용이다. 동남쪽이다. 시간으로서는 진시이다. 그 진을 우리가 그 별 이름으로 사용을 할 때는 일월성 하듯이 신으로 읽죠. 그리고 수성이 진이다 하는데 이건 저도 처음 보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별의 총칭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구를 빼놓고 하늘을 대상으로 별들을 얘기를 할 때 첫 번째 일 해가 있고 월 달이 있고 그 다음에 성 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름 있는 별자리를 이름 있는 별을 가령 화성이다, 금성이다, 뭐 이렇게 이름 있는 별을 얘기를 할 때 이것을 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별들을 통합해 가지고 그 총칭할 때 그 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12지지 다섯 번째 자축 임묘 진 하니까 다섯 번째죠. 그 다음에 이제 진은 용에 속한다 해서 그러고 방위로서는 동남이다. 그러니까 동쪽은 뭐가 되죠? 좌우묘요 할 때 묘가 되죠. 그 다음에 진은 동남이 되고 사는 남동이 되고 오가 남쪽이 되죠. 동남쪽이고 시간을 얘기할 때 24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12시로 분류해서 얘기를 할 때 진시가 되죠. 그러고 제가 지금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 한문을 찾아볼 때 그 한문 공부를 할 때 모르는 한문을 찾아본다, 더 알고 싶은 한문이 있다 할 때는 옥편을 보지 않습니다. 그럼 뭘 보냐? 중국에 한전이라고 하는 그 사전이 있는데요. 이 한전이라고 하는 사전을 인터넷에서 다운을 받으면은 무료로 다운 받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한전에 어떻게 나와 있냐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그 한자에 대해서 기본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간략한 기본 해석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상세 해석이라고 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쓰이는 것 외에도
여러 문헌에서 이것은 어떻게 쓰였다 하고 얘기하는 상세 해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어사전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국어사전은 우리가 아니고 중국 입장에서 국어사전, 지금 중국에서 이게 어떤 뜻으로 쓰인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강의자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문해자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설문해자 주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한자에 대해서 6가지로 쭉 분류가 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주로 보는 것은 강의 자전하고 설문하고 설문해자 주를 주로 봅니다. 근데 왜 저는 그렇게 보느냐? 자, 원래 흔히들 한자 그러면은 한나라 시대 때 글자를 알아 해가지고 한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한자 역사를 봐도 그렇고 전체적인 역사를 봐도 그렇고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게 맞는 얘기냐 하면, 잠시만요. 나 지금 이거 하고 있어. 어떤 게 맞는 얘기냐 하면은, 원래 한자가 어디에서 발달이 됐냐 그러면은 은허에서, 은나라 하은주 할 때 은나라 허에서부터 이 발생이 됐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한자를 흔히 중국에서는 누구냐, 황제 원래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합니다만은, 중국 한족들이 자기들이 조상을 황제, 누를 황자 써가지고 황제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들의 조상으로 삼았거든요. 근데 황제의 제자인가 하여튼 간에 황제 밑에 어떤 관리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창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창힐이라는 사람이 새의 발자국을 보고 만든 게 한자다, 한자의 기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그러니까 우리 동이족이죠. 은나라는 우리 동이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은나라에서 우리 동이족이 세운 것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옛날에 당군의 신하 중에서 신진가 신진가 아마 그럴 겁니다. 신진가 하는 사람이 이제 사람의 말을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 평소에 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냥을 나갔다가 사슴이 갑자기 나와서 도망을 갔대요. 해서 도망가는 사슴을 쫓아가다가 사슴을 잃어버렸는데, 계속 쫓아서 가다 보니까 물가에 이르러서 사슴의 발자국이 있더라 해가지고, 사슴이 도망간 방향과 거기 이제 사슴이 지나갔다는 것을 보고 갑자기 아하 하고 생각한 게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면 되겠구나 해서 만든 게 신지 아마 맞을 겁니다. 신지가 만든 한자로
녹도문, 녹도문이라고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녹은 사슴 녹자를 썼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문자의 기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하나라 때는 그 은허에서 만든 게 이제 그 한문의 기원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주나라로 그 이어지죠. 하은주 하니까 그 주나라에서 그 주라는 사람이, 주나라의 그 주라는 사람이 그 문자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 정리를 했는데 그 문자를 뭐라고 그러면 대전자라고 그럽니다. 대전이라고 그러고, 그러고 이어서 이제 하은주 지나고 그 다음에 중국의 혼란 시기가 왔다가 그 다음에 진나라가 통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나라 시대에 와서 그 한자를 다시 정리를 하는데, 그 정리를 하는데 나온 그 글자를 소전이라고 그럽니다. 소전자. 그 다음에 어떤 자가 나오냐라면 이제 한자의 예서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이 예서체가 노예 예자예요. 노예 예자인데 이 그 원래 그 동이족들의 그 그러니까 서쪽 지방으로 자리를 잡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이제 그 중국 진나라의 복속이 됐죠. 그 복속이 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디에 주로 쓰였냐 그러면은 그 이제 진나라에서 그 만리장성을 만드는 노동자로서 많이 동원이 됐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그 사람도 아마도 그 우리 동이족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노예 신분의 그 노동자, 그러니까 동이족들이 멸망해서 그 살게 된 그 동이족의 문자, 발전된 문자, 그게 뭘로 나왔냐 그러면 예서체로 나왔습니다. 그러고 그 예서체가 이제 그 다음에 해서체로 발달이 되고, 그 다음에 해서체가 뭡니까? 초서 이 전이 뭐죠? 하여튼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언제 한번 이렇게 이 그 한자의 역사를 풀어가지고 한번 그 행서체가 나오고 그 다음에 행서에서 초서로 그 이제 발전이 됐다 하는 그런 한자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한자의 구성에 있어서도 6가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그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특강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또 엉뚱한 쪽으로 지금 한참 왔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뭐 그렇다 치고 그 한전이라는 데 대해서 강의하고 설문하고 설문해자 이거를 주로 보는데, 그 다음
제가 왜 그럼 옥편을 안 보냐 그러면은 그 옥편은 이게 일본에서 우리가 그 강점기 때 일본에서 받은 한자 사전이에요. 조선시대 때는 뭐를 썼냐 그러면 이하라는 것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로 다른데 옥편은 우리가 그 한자 사전 그러면 그냥 옥편밖에 없는 걸로 알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이 옥편은 사실 그 송나라 시대 때 당나라 시대 때 그 집대성이 된 그런 그 사전입니다. 그래서 그 당나라 시대 때 이 그 당나라 후반기에 일본으로 이게 그 옥편이 건너갔고 그 일본에서는 이 옥편을 가지고 지금까지 쭉 써왔던 모양이에요. 한문을. 그렇기 때문에 그 오히려 중국보다도 그 옥편 원전이 일본에서 더 보존이 잘 돼 있다.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그래서 이 한전에서 보면은 이 진을 기본 해석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지지적 제5위, 그래서 지지의 제5위다. 그러니까 아까 뭐 똑같죠. 그러고 속용 해가지고 용에 속한다 그래가지고 그랬고, 그 다음에 용어기시 해가지고 시간을 기록하는 데 쓴다 해가지고 이건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상호 7점 지 9점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상호라는 거는 오전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조선시대 때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오전 오후 하는 것도 일본에서 받아들인 걸로 그렇게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오전을 상호라고 그러고 오후를 하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전 7시부터 9시까지를 얘기한다 이렇게 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적 총칭 이렇게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은 별성자죠. 그리고 적은 뭐뭐의 그런 뜻이죠. 그래서 비율의 총칭이다 그런 뜻이고,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그 기본 해석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서 여기만 가지고는 이 진이 어떻게 쓰이는지 명리학에서는 목으로 인묘진 하면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 변화의 시기, 환절기, 봄을 그러니까 초봄, 중봄, 그러니까 맹춘, 중춘, 그다음 개춘 해가지고 개춘을 나타내죠. 뭐 그런 정도밖에 알 수가 없는데, 그러고 뭐 신자진이다 아니면은 진술충이다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신자진은 수국이고, 그 다음에 인묘지는 목방이다 뭐 이런 정도로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진은 그러면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한번 이제 설문해자를 찾아봤어요. 설문해자 부분을 봤더니 진은 진야 이렇게, 이 진은 뭐냐 그러면은 우레, 우레가 진동을 한다 그러죠. 그 우레를 나타내고, 또 이건 진동하다 할 때 그 진동하는 진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있냐 그러면은 3월
양기동, 뇌전진, 민농시야 이렇게 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것을 그 살문해자 주에서 단옥제 선생은 여기에서 끄는 게 아니고 물개생까지 해가지고 진야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삼월양기동, 뇌전진, 민농시야 그러고 그 다음에 개생, 물개생야 여기까지 끊어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이 진,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이 진이죠. 이 진하고 우리가 떨칠진이라고 그러죠. 이 손수비연에 별진자 있는 거, 이 떨친 진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옛날에는 그냥 통용됐다. 그리고 이 떨친 진은 지금으로 말하면 분, 이것도 떨칠 분자죠. 이거 이제 분투 하든 그럴 때 쓰죠. 그래서 떨칠 분자 해서 이 진이나 전부 다 이 분 떨치고 일어나다 할 때 그 떨친다 하는 그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떨친다는 말을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죠. 쭉 이제 하다 보면은 그 말이 나옵니다. 자, 율서에 이르기를, 율서 왈 진자, 진이라 하면은 만물지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이 진이라 하면은 이른바 만물의 진이다. 응? 여기서 진은 만물이 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 우리가 아까 적을 중국에서는 의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진은 의로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근데 의로 이렇게 하면은 일본식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게 거의 습관화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만물이 진하는 거다. 근데 이 진은 지금은 이렇게 진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단옥제 씨가 정리를 한 진짜잖아요. 그래 단옥제 씨는 청나라 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청나라 때는 이 진을 썼던 모양인데, 이 진을 찾아보면은 그 설문회자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옥제가 해석을 해놓기를 뭐라고 해석을 해놨냐 그러면은, 이 진은 아마도 이게 발족자, 벌레 충자가 아니고 발족자의 진자를 쓴 걸로, 그리 이자일 것이다. 그것도 진짜인데 그것도 떨칠 진짜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떨치고 나온다. 그러면은 식물은 싹이 튼다. 싹이 튼다. 그렇죠? 동물은 이제 이때가 되면은 아마도 그 교미하는 그런 동물이 많을 거고, 또 그 양서류나 파충류 이런 종류들은 이제 겨울에서 깨 나가지고 활발하니 활동을 시작하는 때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해석하여 얘기하는 것을 성명하여서 이르기를 진은 신이야 그러겠습니다. 이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펼친다는 얘기죠. 굴신할 때 그 펼친다는 얘기가 됩니다. 굴하면은 그 자벌레가 몸을 딱 접는 거,
그러고 또 움직이면서 딱 펴는 거, 그게 신입니다. 예, 그래서 펼친다, 그래, 떨친다, 이제 펼친다까지 나왔죠. 그러고 그런 다음에 뭐냐 그러면은 뭐라고 했냐면 물이 물개 신서이출 그랬단 말씀입니다. 물이 모두 물건이 만물이 모두 펼쳐서 선은 펼친 다음에 퍼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퍼지는 거. 그러면은 제가 이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묘나 을은 마디가 이루어지고 그 마디에서 다시 가지와 싹이 나오는 것. 그게 이제 묘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신서이출 그 말이 되죠. 그래서 펼친다, 떨친다 하는 것은 식물로 봤을 때는 자라서 마디를 이루고 그 마디에서 다시 싹과 가지가 나온다 하는 것으로서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춘지얼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맹춘, 중춘, 개춘이다. 그러니까 봄의 끝이다. 여름으로 건너가는 때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생기방성. 자, 이 생은 뭐냐 하면 잘한다는 뜻입니다. 생장입니다. 잘한다는 잘하는 기운이 방성. 무릇 성에서 비로소 성에서 양기가 발설된다. 향기가 발설된다. 이것도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가지가 새로 나온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구자. 이것을 문장으로 장구 그런 얘기 하죠. 예, 구절로 만들면은 반드시 필출 이렇게 나온다.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은 맹자진달. 여기 맹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싹입니다. 숨어있는 싹이 다 해서 통하게 된다. 맹자가 싹 튼 게 된다. 이것은 다시 뭐냐 그러면은 2월에 뇌성이 발성을 한 것이다. 발성. 뇌가 번쩍 해가지고 우르릉쾅 한다는 얘기죠. 그 발성을 해가지고 시전지.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처음에 번쩍하는 게 이르는 것이다. 언제? 3월에 대진동이 된다. 우르릉쾅 하는 것이다. 3월에 그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해놨냐 그러면은 물개 생 여기서 끊었다고 그랬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종을 비라고 그랬습니다. 이 글자를 이제 고자를 찾아보면은 이게 그 고자입니다. 이게 고자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자 이게 을이죠. 이게 을이고 그 다음에 이 엄자거든요. 이게 바이굴 엄자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게 뭐가 있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를
옛날에 상형자를 보면은 더욱더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한번 찾아가지고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을하고 비자를 따른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종을 비했는데 그럼 비가 뭐냐? 이 비는 여기서는 뭐라고 해놨냐 그러면은 호과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호는 이 절은 뭘 얘기한다고 그랬죠? 반절법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호는 뭘 얘기를 합니까? 호에서 히읗을 따오고 과는 와를 따오죠. 그러면 이것은 화가 됩니다. 화가. 그렇죠? 발음을 화로 했을 때 이 비는 변야 그랬습니다. 발음을 화로 하면은 변한다는 뜻이다. 그렇죠? 어떻게 변하느냐? 봄에서 여름으로 변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 차, 이것은 합, 이자, 두자, 두 글자를 합한 것이니 회의 문자이다. 이 글자를 합해서 만든 것을 회의 문자라고 그럽니다. 이 한문을 이룬 6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회의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한문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을의 모양은 봄에 초목이 면한다. 뭘 면하냐? 곡을 면한다. 왜 곡져 가지고 있냐? 땅을 아직 뚫고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곡져 가지고 있는 모양이다. 근데 이게 곡져 가지고 곡을 못 면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나오는 모양이 이 을이다. 아까 그러니까 이 곡을 못 면한 것은 뭡니까? 갑이 되겠죠. 갑이 곡을 못 면한 게 되고 이 곡을 면해서 나오는 거니까 이 을이 모양이다. 그리고 이것은 음기가 상강하다. 음기가 아직 강하다. 그래서 그 산은 을을하다고 한다. 이 말이 있나 봅니다. 기산을을이라는 말이. 그 다음에 지시월 이 월에 이르면은 언제? 개춘에 이르면은 이 3월에 이르면은 양기가 크게 성해진다. 그래서 양기가 크게 성해지면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디에서 새싹이 나오고 가지가 나오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래서 크게 성해지고 을을 난출자 여기서 기산을을 했죠. 을이라는 것은 난출자 나오기가 어려운데 시변화야 비로소 변화하는 것이다. 비틀면서 나와서 변화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화로 있고 변이라는 뜻이다. 이런 뜻이 있죠.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은 비상 이게 망달 그랬습니다. 또 이 비는 무엇을 뜻하냐 그러면 이 비는 망달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망이 무엇을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시골 출신들은 아마 대부분 잘 아실 겁니다. 여름 이제 5월 달이 되면은 양력으로 5월 달 그러니까 그 3월 달 3월 달이 되면은 어, 어, 그 4, 5월이죠. 양력으로 4, 5월이죠. 그때쯤 되면은 이 보리가 싹 터서 나와가지고 보리 이 그 알맹이가 이렇게 쑥 고개를 내밉니다. 근데 그 고개를 내미는데 그 고개에 그 이삭 하나하나에 뭐가 되는 까꾸라기가 있어요. 그 까꾸라기를 이 망이라고 그럽니다. 망. 그래서 까꾸라기가 나오는데 이르렀다. 어? 이렇게 계절을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은 이 진의 계절적인 의미는 다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는 엄성야 했는데 이것은 바이굴 엄자고 성은 이것은 엄은 이제 성이라고 그런 거 뭐냐 그러면은 옛날에 우리가 이제 지금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문어체, 구어체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문헌이라고 했고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자가 주역을 해석을 할 때도 그 십익을 달았죠. 그 익이라는 것은 이제 그 전을 얘기를 합니다. 해서 소전, 대전, 그런 식으로 그 전을 얘기를 했죠. 그 전을 얘기를 소상, 대상, 그렇게 소상전, 대상전, 그 해가지고 등등 해가지고 그 10가지를 했는데 거기에서 중천 건께하고 중지 곤께 두 개의 그 괴에 대해서는 문헌전이라는 것을 뒀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문어체로서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보더라도 쉽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 그 만들어 해석을 한 게 그 문헌전입니다. 그래서 그 문헌이 있고 이것은 뭐냐 그러면 성야하는 것은 이게 구원을 얘기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고요. 또 다른게 해석을 하는 것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는 방성이다. 그러고 천시다. 그래. 방성이라고 그러면은 그 방에 들어있는 어떤 모든 별, 그러니까 별의 총칭이다. 그런 말도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천시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 계절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는 고자로 상이다. 이는 옛날 글자로 상을 뜻한다. 그런 얘기.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진지속해 종치냐 이것은 진부에 속하는 글자는 모두 진을 찾아라 그런 뜻이 되겠고 이게 진은 고자라고 아까 고자진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 진에 대한 그 발음 반절법 여기서 식하고 이것은 린이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서 인인 것은 맞죠. 인. 근데 여기서 식 했으니까
그러면은 신이 되죠. 응? 그러니 지금 우리가 진짜로 읽는데 이 진은 원래는 시계 시옷을 따가지고 신으로 읽었고, 우리가 그 별자를 나타낼 때 신으로 읽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신이 원래 발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그러면 신현 등이 얘기를 하고 3월 양기성, 3월의 양기가 이루어져서 그 다음에 초목이 생어상 위로 나와서 철어 토 흙을 뚫고 나온다. 그러므로 고비 종비라고 했다. 그러고 여기에서는 뭐냐, 엄은 성이 아니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의역상 의심하건대 또한 물이 나오는 상을 이 어미라고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또 해석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석의 왈 비는 음이 비다. 근데 이 비는 수저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비는 그 설문회자에 찾아보면은 수저라는 그런 뜻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을은 그 초목 맹 초출 곡권야 이렇게 해서 을은 그 초목의 맹아가 눈이 처음 나오는 것인데, 그것은 구부러졌고 권은 말려 있다. 우리가 권련하지 않습니까? 그럼 만 담배를 권련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책을 한 권, 두 권 그러는데, 이 권은 뭐냐 그러면은 옛날에 그 책을 뭘로 만들었냐? 그 죽간, 죽간을 가죽으로 이렇게 매 가지고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간을 이렇게 또르르니 말아 가지고 이제 그 책을 한 권, 두 권, 그게 이제 우리가 한 권, 두 권 하는 그 어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진에 대해서 설문회자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내용을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